자, 이 시간에는 이형식 동사해요. 맨 처음에 형식에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부터는 조금씩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해 위주로 암기할 사항은 좀 뒤에 차츰차츰 하더라도 이해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형식 동사에 설명하기 전에 이형식 문장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다시 들으세요. 이형식 동사를 할 건데 이제 이형식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보호가 온다고 그랬죠. 이제 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요. 주격 보호라는 게 뭐냐면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어를 설명해 준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이 형용사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설명한다 라는 말을 했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요. 주격 보어가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라면 주어랑 뜻이 완전히 일치가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면 주격 보어도 사람이어야 돼요. 주어가 사물이면 물건이면 주격 보어도 물건이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주격 보어가 형용사라면 주어와는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나, 여기는 행복한. 그러면 단어와 뜻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바로 주어를 설명한다는 말을 활용해서 수학에서 비슷하다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런 기호를 써서 설명해 주는 거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I am happy 하면 행복한 게 누구냐? 나. 내가 행복한 거다 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경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형식이고요. 문장의 오형식 중에 마지막에 오형식 있죠? 오형식도 잠깐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형식 동사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보어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보어라는 건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형식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목적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아까 이 말을 그대로 활용을 하세요. 목적어 뒤에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추가가 되면 그게 이제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라고 한다 했으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는 건 목적격 보어다 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어는 바로 목적어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랑 대명사 또는 형용사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이 형용사를 활용을 잘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형식에서 했던 것처럼 오형식에서도 그대로 해봐요.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명사나 대명사였다. 그러면 목적어와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면 이것도 사람. 사물이면 사물. 그런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고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런 기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와 주격 보호를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형식과 오형식을 보면서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 한 번만 다시 들으면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같이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하나 차이점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이 형식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밝혀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목적격 보호만 가지고도 목적어 설명이 되죠. 그러면 주격 보호만 가지고도 주어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긴 이게 있잖아. 근데 여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에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해당되는 동사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이 바로 이 형식 문장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이 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요령은 이 형식 동사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격 보호만 가지고 목적어가 설명이 된다. 그러면 주격 보호만 가지고도 주어가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형식 동사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잘 새겨서 비교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형식 구별을 한 다음에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에 또 이 형식이랑 관련이 되면 이제 보세요. 주격 보호가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다. 그때 이 형식 동사는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요. 주격 보호가 명사나 대명사일 때는 이 형식 동사는 무조건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라고요.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 이렇게. 뭐 make가 나오든 become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뒤에 나오는 게 주격 보호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식 동사를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버리라고.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 아까 우리 예문 중에 그는 착한 학생이 될 것이다. 그는 착한 학생이다 이래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격 보호가 형용사다. 그럴 때는 이 형식 동사는 완전히 뜻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래서 주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는 그냥 여기가 또 핵심이에요. 주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기억해둬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라고요. 그리고 이 형식 동사 뜻을, 이 형식 동사의 뜻은 무시해버리세요. 이 형식 동사는 해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요게 바로 이 형식 문장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주격 보호가 명사나 대명사일 때는 이 형식 동사는 이다나 되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주격 보호가 형용사로 쓰였다. 그때는 이 형식 동사는 아예 뜻을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형식 문장의 핵심, 이 형식 동사 해석하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형식 관용어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우리말을 뜻을 쭉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 단어로. 특히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게끔 여러분들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말 뜻을 쭉 쓸 테니까. 음식이 상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이 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주격 보호. 이렇게 두 단어로 해서 이 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두 단어로 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거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다를 또 두 단어로 써보라고. 실현되다를 또 두 단어로.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쓸 테니까 책 보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만 가지고 두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봐요. 이 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런 식의 두 단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영어로 각각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거에 따라서는 이제 수거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단어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 단어를 기준으로 앞에는 이형식 동사, 뒤에는 주격보호. 이런 구조로 한번 요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직접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뜻이 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이제 동사를 놔두고 주격 보호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두 단어인데 뒤에 단어를 쭉 적어줄 테니까 이제는 이형식 동사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어를 써야지 이 뜻이 되겠구나. 동사 뭘 써야지 그거. 음식이 상하다. 뭐라 나오고 뒤에 bad. 미치다. mad. 실현되다. true. 잠들다. asleep. 지금 이 단어들이 주격 보호예요. 이 단어들이 지금 다 형용사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쭉 쓰는 게 다 주격 보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형식 동사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두워지다, 나이 들다, 창백해지다, pale. 요게 창백한 이란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수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short of라고 하고, 근데 short가 형용사거든요. 부족한 이란 뜻에. 그래서 이제 주격 보호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뜻 처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형식 관용어구라는 말을 썼죠. 자, 이제부터는 동사를 채워서 완성을 시킬 테니까 보세요. 음식이 상하다. 영어로 go bad. 이렇게. 미치다. go mad. 대신 이 단어에 무조건 go만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형식 동사도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제일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지금 정리를 쭉 해주는 거예요. 실현되다. come true. 잠들다. fall asleep. 어두워지다. get dark. 나이 들다. grow old. 창백해지다. turn pale. 부족하다. run short of. 또는 fall short of.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요 얘기가 좀 전에 말한 여기예요. 다시 여기를 보세요. 주격 보호가 명사나 대명사일 때는 이 형식 동사는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make가 오더라도 뭐뭐이다 되다.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식 동사는 뜻을 아예 해석을 하질 말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명심을 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형식 동사라고 쭉 적어놓은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웠나 생각해봐요. go는 가다잖아요. come은 오다고, fall은 떨어지다, get은 얻다, grow는 자라다, turn은 돌다, run은 달리다잖아. 근데 방금 그 뜻이 이 우리말 뜻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run short of라고 나왔는데 run은 달리다란 뜻이고 short는 짧은, 부족한이란 뜻이면 그러면 달리다하고 부족한을 어떻게 합쳐야 되냐?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다와 부족한이 어떻게 해서 합쳐지냐? 돌다와 창백한이 어떻게 해서 합쳐져서 뜻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될 표현이긴 하지만 바로 이 주격 보호 자리에 나온 형용사 있죠? 창백한, 나이든, 어두운, 잠든. 이걸로 그냥 바로 해석을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잠들다, 어두워지다, 나이 들다, 창백해지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원래 단어 뜻을 다 무시를 하고 원래 단어 뜻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격보호, 미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형식 문장의 핵심이에요. 이 형식 문장 해석하는 핵심. 그래서 책에 이제 이 형식 관용어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심해 놓으면 의외로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고. 내가 단어 알고 있는 뜻만 무조건 고집하는 건 아니구나.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예를 들어 놓은 거고, 책에 보면 이 표현 말고 조금 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영어를, 우리말이 나왔으니까 영어로 옮겨서 바로바로 수거 처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 hold good이요. 그 다음에 make good. 이런 표현들은 특히 어휘 시험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적어주는 거예요. 책에도 있는데 여기도 잠깐 보세요. 굿이 형용사기 때문에 이 표현이든 둘 다 이 형식 구조거든요. 이 형식 동사의 이 형식 주격 보어. 그런데 hold good 뜻은 이거예요. 아까 그 효과가 있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예요. remain effective. remain in forc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remain 있죠? 여기 있는 remain도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여기도 이 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effective 하고 in force는 동의어고요. effective로 해석을 바로 해버리면 돼.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일형식 할 때 효과가 있다. work라는 거 있었죠? tell이라는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동의어인 거예요. 대신 아까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거로 하자면 be effectiv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remain도 비동사로 고쳐도 되는 거야. be effective, remain effective 같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추가로 hold good은 이제 어휘 공부한다 생각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make good 있죠? make good도 잠깐 보세요. 책의 걸 보고 외우면 되는데 make good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뜻이 하나는 성공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수거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make good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 뜻일 때 이 보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휘 시험으로.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적어주는 거예요. 보상하다의 동의어. make good보다는 이것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make good이 이 형식 구조라서 설명을 같이 해주는 거고. 책에 정리되어 있지만 보세요. compensate for, make up for. 바로 이것들이 예전에 어휘 시험으로 계속 출제됐던 그런 수거들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법 단원으로 배우고 있지만 계속 어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휘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다 외워지기만 하면, 교재 이해와 한 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면 어휘 실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형식 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보세요. 4페이지.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2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형식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한번 쭉 설명이 됐고 지금 이제 동의어라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암기들 하고 그 마지막 두 줄 있죠? 마지막 두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make good 방금 했죠? 그 다음에 hold good 해서 옆에 remain valid, remain effective, remain in force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 자, 그리고 1번으로 올라가 봐요. 주요 이형식 동사. 그러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러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비동사와 become. 비동사와 become. 그리고 이제 밑에 이형식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뿐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전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다시 봐요. 이 형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O 형식하고 맞물려 설명하면서 이걸 통해서 보호 개념 익히고요. 그리고 이 형식 해석은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또 하나. 이 형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각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지각동사라 배웠을 수도 있고 감각동사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그다음에 뭐 소리가 나, 소리 듣고, 뭐 이런 거, 맛을 보고, 느끼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은 다 지각동사다. 사람의 감각의 뜻을 가진 단어들은 다 지각동사, 감각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만 알면 이건 지각동사다 아니다가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각동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각동사는 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형식으로 쓰이거나 O 형식으로 쓰여요. 지각동사는 이 형식 동사 내지는 O 형식 동사로 제일 많이 쓰여요. 나머지 형식에서는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자주 쓰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형식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확인을 해봐요. 이 형식이라면 지각동사 뒤에는 이제 주격보호라는 게 올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잘 보세요. 지각동사 뒤에 주격보호 자리에는 바로 형용사가 주로 와요. 이래서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요때 요 형용사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형용사, 쓰기는 형용사로 썼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부사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연스러워요. 요걸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알면 되지만 이게 역시 또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각동사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각동사 뒤 형용사 있죠. 이 자리에 부사를 써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수업 설명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보다는 부사로 써져 있는 게 우리말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부사가 답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사를 쓰면 틀려요. 보호,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니까 반드시 형용사로 써야 돼요. 부사로 쓰면 틀려요. 요걸 조심해요. 형용사로 쓰되 해석만 부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래서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온 거고 이제 한 가지 더요. 지각동사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지각동사는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지 않냐.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엔 명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요. 지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려면 앞에 전치사 like를 써야 돼. 전치사 like래요. 전치사. 뭐뭐처럼이란 뜻의 전치사 like. 자, 요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몇 개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보세요. 지각동사 중에 look, feel, 지각동사 중에 sound. 이 단어들이 특히 전치사 like하고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고. look like, feel like, sound like. 요때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겠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뜻 보세요. look like, 뭐처럼 보이다. feel like, 뭐처럼 느끼다. sound like,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 이것처럼 들리다.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칠판 설명을 안 한 게 책에 약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세요. 처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설명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전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1번에 세 줄 내려와 보면 지각동사라고 나오죠. 그 옆에 보니까 지각동사 like 명사라고 나오죠. 밑에 보면 지각동사들 쭉 나열해놨죠. 쭉 보세요. smell, sound, taste, look, feel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동사들이에요. 쭉 가보면 끝에서 두 번째 단어 observe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좀 밑줄을 쳐봐요. 밑에다가 뜻을 쓰세요. observe. 첫 번째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 관찰하다. 두 번째 준수하다라고 쓰세요. 법을 준수하다. 규칙을 준수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 하세요. observe가 문장으로 observe라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을 때 해석을 해봤더니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지각동사예요. 그런데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지각동사가 아닌 거예요. 관찰하다라는 뜻일 때만 방금 배운 걸 적용하고 지각동사의 성질을 적용을 해야지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전혀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일반 동사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뜻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자, 밑에 예문 보세요. 예문에서 몇 문장만 봐요. 세 번째 줄. Good medicine. Taste bitter. bitter가 쓴, 쓰라린, 맛이 쓴, 신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itter가 바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격 보호예요. 그리고 이 문장도 바로 우리 속담에 하나에 속한다, 속담에 속한다 볼 수 있고 해석할 테니까 이해해봐요. 테이스트는 맛보다 또는 맛이 나다. 자, 해석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문장이 바로 이 형식 문장이에요. 한 줄 띄우고 다음 줄. 더독 레이. 레이라는 단어 별표 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더독이 주어고 그러면 3인칭이고 단수인데 레이에 s를 안 붙였죠. 여기 잠깐 들어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시제가 현재 시제면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레이에는 안 붙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에는 s가 안 붙었잖아. 그러면 시제가 과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그 레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거든요. 그럼 이 단어의 현재형이 뭐냐? 그걸 써놔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과거고 이것의 현재형이 lie. lie가 바로 자동사예요. 자동사 lie의 과거형 lay예요. 여기 lie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드러눕다, 놓여있다. 뜻 잘 외워놓으세요. 자, 다음 lay 뒷단어도 보세요. out of breath. 이것도 수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숨을 헐떡이며. 요게 뭘 설명하냐면 더독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out of breath가 주격 보호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그 개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 형식 문장.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눈에 익혀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워져요. 자, 한 줄 띄우고 The contract holds good. hold good. 아까 했죠?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contract가 주어예요. 계약. 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다. 1년 동안 효과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마지막 줄. It may sound strange. 여기서 may는 이제 앞으로 조동사에서 배울 거예요. 추측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may는 뜻이 뭐뭐일지 모른다. 그러면 sound가 지각동사고 strange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완벽한 이 형식인데 해석은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는 부사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분석해 가면서
이 형식 동사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보호라는 것도 개념 좀 잘 익히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5페이지에 맨 위에 3번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것 해서 이제 고딕체로 쭉 적어놨죠. 그런데 처음 하는 분들은 지금 제목을 다시 봐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그래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아까 적어줬죠. 그런데 밑에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격 보호들이거든요. 근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뒷부분 수업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뭐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설명을 해줘 봐야 여러분들 자신이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도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도 나갈 때는 바로 이런 걸 좀 무시하고 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5번째 줄 He looked like a fool 이런 표현 나왔죠? 그는 바보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연습하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진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설에는 다 설명들, 해석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추가로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형식은 끝났고 단어 2개만 단어 좀 정리해 봐요. 지금 이제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공부가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이 비동사와 appear 요 단어만 단어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문장에서 이 비동사, 동사 중에 제일 기초적인 단어가 바로 이 비동사인데 문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비동사는 쓰임이 무조건 자동사예요. 이제 이런 걸 외워두라 이 말이에요. 비동사는 자동사인데 1형식으로 쓰이거나 2형식으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때 뜻 구별을 잘 하세요. 비동사가 1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무엇이 있다. 있다라는 말이 별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과가 있다. 이런 뜻.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2형식일 때는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자, 영어 공부 처음에 할 때는 이 뜻과 이 뜻도 구별이 안 돼. 같은 뜻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사과가 있다 이건 말이 되는데 사과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완벽하게 구별을 해두고 비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로 쓰이는 거다. 그러면 비동사가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주격 보어들 이런 것들을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appear. appear라는 단어도 무조건 자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도 1형식으로 쓰일 때 뜻과 2형식으로 쓰일 때 뜻이 다르니까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여기서 잘 익혀둬요. appear가 1형식이다?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나타나다. 그래서 이때 반대말이 바로 이거예요. this를 붙여서 disappear. 이게 바로 사라지다예요. 그래서 이 disappear도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그런데 appear가 2형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이 뜻이에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일 때 동의어가 seem이에요. seem.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appear와 seem이 동의어로 쓰였을 때,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문장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또 의외로 잘 안 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뜻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러면 앞으로 편해질 것 같아서 먼저 정리를 해준 거예요. appear가 2형식일 때는 seem이랑 동의어인데 seem과 appear는 뜻이 뭐뭐처럼 보이다. seem과 appear도 대표적인 2형식 동사예요. 자,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기초적인 단어도 잠깐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2형식 동사 끝난 거예요.
대신 자동사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자동사를 추가로 배우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